네, 어제는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코스피 200이라는 종목을 칠판 앞에서 했는데, 자, 오늘은, 네, 현재 9일째 상한가를 가고 있죠. 네, 9일째 상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, 시가총액은 500억. 네, 그러니까 9일째 상한가를 가면서 주가가 한 400원에서 13,500원까지 갔으니까, 300%가 찐 거죠. 네, 3, 4, 12. 300%가 됐으니까 주가, 시가총액이 3배가 됐다고 치면 오르기 전에 시가총액은 100억 원대였던 게 바로 이 동성화학입니다. 동성화학과 동성화학의 모기업인 동성홀딩스를 한번 표를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. 표를 잠깐 내려주실래요? 네. 이 표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얘기가 됩니다. 왜 동성화학이 9일째 상한가를 가는데, 비교적 욕을 덜 얻어본 건지가 나옵니다. 자,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같이 한번 봐주시죠. 지금 동성화학이 300%가 뛴 시가총액이 504억인 거예요. 그러니까 뛰기 전에는 100 얼마였죠. 네. 그러는데 자기 자본 총계 순자산은 500억. 그러니까 PBR이 0.2. 그런데 이 회사가 3분기까지 매출액, 영업이익, 순이익 이렇습니다. 돈을 못 버느냐? 그것도 아니거든요. 이익률이 10%에 이르는 쏠쏠한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. 근데도 불구하고 PBR이 0.2였어요. 근데 이런 회사가 누군가 매집을 했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주가를 끌어올리든지 뭘 했든지 간에 9일 연속 상한가를 한 거죠.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100억 원대에서 500억 원대로 불어난 겁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이 1이 안 돼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자산 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동성화학 지분을 50% 가지고 있는 우리 동성홀딩스. 이게 어마어마합니다. 이게 지금 자본 총계가요. 그러니까 자산이 2,5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. 저도 이번에 처음 하게 됐어요. 이렇게 이 동성화학을 통해서 이익도 나고. 하지만 동성화학은 9일째 상한가를 갔는데 동성홀딩스는 50%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바짝 뛰었다가 다시 원위치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 동성화학의 9일째 상한가가 뭔가 상식적이다 보면 홀딩스도 빠지면 안 되겠죠. 근데 홀딩스는 원위치가 됐어요. 그런 거 보면 동성화학에만 공을 들이는 무언가 세력분들이 계시다라고 우리가 잠정적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. 최근에 이제 공시가 하나 났는데 멜라민 폼, 이게 차세대 방열, 그 다음에 소음을 흡수하는 방열 흡음제로 쓰인다는 멜라민 폼 특허를 취득했다는 공시를 했습니다. 이게 국내 시장만 연간 1조 5천억 원인데 현재로는 독일에서 거의 100% 하고 있다고 해요. 그거를 동성이 생산할 수 있는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지금 생산하고 있느냐? 아니에요. 특허만 취득하고 있는 거고 공장 같은 거, 설비 같은 거 전혀 시작도 안 했습니다. 어떤 공사를 시작도 안 했어요. 그러니까 실제로 생산에 들어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. 그런데 연간 1조 5천억 원의 시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. 이것을 바탕으로 주가가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. 말씀드렸지만은 동성화학은 9일째 상한가를 가고 있는 반면에 동성홀딩스는 모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원위치를 했습니다. 이거 볼 때는 동성화학만 공을 들이는 뭔가 어두움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. 이렇게 저는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자,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? 동성홀딩스 주가가 나오고 있죠.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도 빠지고 있죠. 동성화학과 달리. 자,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극심한 저평가주, PBR이 0.2, 아까 동성화학이 오르기 전에 0.2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9일째 상한가를 가도 PBR이 1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 탐험 코너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PBR 0.5 이하의 저평가 지주들은 이렇게 무서운 잠재력이 있다. 특히 이익이 나는 저 PBR주는 항상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동성화학의
9일째 상한가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이런 것들을 보면, 역시 이제 시장은 이익이 뭐 3분기까지 300억이고, 자기 자본이 30억이고, 자기 자본이 500억인데, 시가총액은 100억이다. 이런 회사가 있다는 거죠, 우리 시장에는. 그런 회사를 반드시 찾아서 잘 공부하시면 이렇게 큰 수익도 단숨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홀딩스가 저렇게 옆으로 아래로 꼬꾸라지는 거 보면 동성화학도 그렇게 계속 갈 수만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약간 남은 시간 한 1, 2부 정도에는 내일 동원금속을 더 말씀드릴 텐데, 자동차 부품주 중에 못 오른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, 동원금속이 또 하나 6월 법인인데 그 1분기 때 3월 법인이죠. 그러니까 2분기 때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랄만한 실적을 냈습니다. 자동차 차 프레임 만드는 회사인데, 현대기아차의 해외 공장 진출에 따라서 해외 공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. 이익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 부담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더 오를 여지가 있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신중인수권 물량 부담도 남아있는데 그것 역시 오너 측에서 야금야금 소화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내일 시간에는 동원금속을 한번 제대로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박상희 기자가 준비한 기자들이 떴다 시간으로 넘어갑니다.